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11번 국가재정법 그리고 96번 민간투자법에 관해서 대체 토론과 함께 좀 중요한 내용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임기근 차관님, 예, 민간 투자 사업이 이 차관님 소관 업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김태년 의원께서 발의한 이 두 법안의 취지가 예, 민자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간에 취소돼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예, 다시 예타부터 새로 거치면 사업이 너무 지연되니까 예, 민자 사업에서 받은 적격성 조사로 예타를 가름하자 하는 내용이 이제 골자입니다. 예, 네. 근데 이 법안들이 위례 신사선 관련한 문제 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례 신사선이 2014년에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확정돼서 2019년에 제3자 제한 공고 거치고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최근에 계속 문제된 건설비 급등으로 논란이 이어진 끝에 작년 6월에 이제 최종 민자 사업이 자초되고 재정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 중에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예, 네. 이게 뭐 차관님 취임 전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요. 유사한 사업들 잘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이 법안도 발의되고 또 많은 의견들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위례 신사선 뭐 제 지역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선인데요. 11만 명 넘게 이제 사는 신도시의 핵심적인 교통 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오래 지연되다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이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몇 년간 이제 건설 자재비가 너무 폭증하니까 민자 사업자가 기존에 승인받은 총사업비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정부는 관련 규정에 건설 자재비 인상 반영할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방치되다가 민자 사업자가 두 손 들고 나갔고 그래서 이제 전액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 사업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왼쪽 회색 부분이 민자 사업이 했던 기존 계획이고 오른쪽 하늘색이 재정 사업 전환된 이후의 이제 상황인데요. 원래 이제 왼쪽 총 사업비가 1조 4천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민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한 7천억,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던 게 한 3,800억 원 정도 됐었고요. 여기서 알려지기로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요구했던 총사업비 증가분이 한 1,200억 원 정도 늘려달라 총사업비를 이렇게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또 민자 투자자가 빠지는 바람에 재정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오른쪽 하늘색 부분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세금으로 투입되는 재정 지원분이 원래는 3,8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1조 2천억 원이 늘어서 1조 6천억 원대가 됐고요. 그중에 국비로 부담하는 비용도 원래 1,500억 원 정도 규모에서 한 5천억 원이 더 증가되게 됐습니다. 서울시 부담분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1,200억 원을 안 올려주다가 결국에는 재정으로 1.2조 원, 그러니까 10배가 더 들어가게 이제 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업 기간도 이제 최초 예정에서 3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게 어리석은 소극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저 사업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자, 같습니다. 차관님 마이크 좀 가까이 네. 갖다 대고 하십시오. 그래서 기재부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의식해서 위례 신사선이 자초되고 난 작년 10월에 물가특례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건설비 급등에 대응해서 총 사업비의 4.4%를 상한으로 이제 사업비 조정을 해주겠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 사업비 인상률 4.4%라는 게
건설 GDP 디플레이션 상승률이 2년간 16.4%인데 여기에서 CPI 7.6%를 빼고 그 나머지 중에 50%를 반영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건설 물가 상승률이 16%대인데 4.4%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1분 더 주세요. 조정해주겠다는 게 실제 건설 물가 상승의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실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만 이걸 이제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특례가 그 기존 사업들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금 경기 남부의 핵심 교통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GTX C노선 그리고 부천 대장 홍대선 대전 하수처리장 사업, 목포 부산 승학터널 아주 많은 필수 인프라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기재부가 물가 특례를 개정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인정해주는 사업비 상승률을 일부 조정한다면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GTX C 사업 포함해서 위기 겪고 있는 사업들 기재부가 나서서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한 SOC 사업이 다른 국가적인 과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 100%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저 사업만 놓고 보면은 수평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 같긴 하지만 다른 민자사업 전체 체계하고 같이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민자사업의 기본적인 체계는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물가 상승한 부분을 반영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 후에는 다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공사비 인상분을 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시협약 체결한 사업들만 조정해준다고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데요.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들은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협약을 체결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미 협약 체결했다고 해서 기존 2% 3% 정도 물가 상승하던 건설비 상승률이 2년간 16% 이상이 상승했는데 그걸 방치하고 이 사업을 자초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또 어제도 우리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 공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교통 대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기도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 중앙부로만 모여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좌우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기재부도 100% 동의하고요. 근데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에까지도 실시협약을 없던 걸로 원위치 하는 문제는 당초에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기업들과 형평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